경북 안동에서 부산까지 약 300km를 달려오는 영남의 젖줄 낙동강. 모래와 물이 함께 흘러가고 강의 표정도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굳게 닫혔던 보의 수문이 열리며 낙동강 본래의 은백색 모래톱과 생명들이 돌아왔습니다. 드넓은 모래톱 위를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 그들이 바라는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를 만나봅니다. 지난 14일 합천 창녕부 수문 개방으로 낙동강 모래톱이 돌아온 고령 박석준교 일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낙동강은 낙동강은 낙동강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건 4대강 사업으로 총 8개 보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강의 깊이가 최소 6에서 10m 정도 깊어지면서 물길이 멈추고 모래톱이 사라진 자리엔 녹조와 죽음의 흔적만 남았는데요. 합천부 수문을 개방한 지 약 한 달, 수위가 5m 이상 낮아지면서 은백색 모래톱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월 초부터 개방을 해서 12월 22일 날 수문을 완전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부 관리 수위가 10.5m입니다. 근데 완전히 개방하니까 4.8m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래톱이 드러나니까 다양한 절새들이 날아왔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종 황새, 전형기념물 독수리, 인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 이런 맹금류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마음껏 물질을 할 수 있어 각종 겨울 철새들도 강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텃새가 된 백로와 외가리, 청둥오리 등은 물론 그간 보기 힘들었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도 발견됐습니다. 황새는 한국 안에서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복원을 통해서 이제 황새가 최근에 이제 우포와 이 회천 그리고 낙동강 주위에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황새가 살기 좋은 조건이 뭐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습지라든지 얕은 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래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올해 낙동강의 지류인 회천에선 천연기념물인 원앙가족과 국제자연연맹 보호대상 목록에 위기로 등록된 아주 귀한 새 호사비오리 암수 4쌍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등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온 낙동강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생기를 불어넣은 작은 생명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은백색의 모래톱을 천천히 걸어보는 사람들.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그런데 보호로 인해서 깊어져서 이 서식지가 사라졌던 거죠. 그전에는 깊어서 강을 들어올 수 없었는데 지금은 마음껏 건너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생태계가 회복이 된 거죠. 고여있던 강물이 빠져나간 자리엔 모래톱을 건너간 고라니와 이름 모를 새들이 반가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희도 울산에서 왔어요. 저희도 낙동강 물을 조금 먹어요. 이 모래톱이 정말 만충작용도 하지만 여러 동식물들이 삶의 터전이라고 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이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고 좋았잖아요. 근데 4대강 사업하고 이거 완전히 반대. 잠겨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죽었어요? 예, 죽었어. 자라는 이거 보호 중이고 굉장히 보기 어려운 동물이 돼서. 원래 아니 뒤집어 있었어. 육지로 나오다가 죽었어.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예. 아이고 이게 참 죽은 자라를 찍은 게 이게 참. 안 됐다. 조금 우리가 일찍 왔으면 살아있는 걸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진짜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강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몇 발자국 오다가 아마도 간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모래와 강물이 함께 흘러가면서 다시 생명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낙동강.
오랜만에 제 모습을 되찾은 고운 모래톱을 자박자박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모래를 밟으면서 나는 자갈자갈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저 처음이거든요. 근데 사진으로만 보다가 여기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서 왔어요. 너무 늦게 온 거 미안하고 좋죠. 이렇게 누구나 항상 걸을 수 있는 모래톱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목화 한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좋을 건데 이제 허릴 때 안개가 있고 이러니까 그림책 속에 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게 모래톱이 뭐라 그럴까 해수욕장의 그 해변 걷는 느낌, 강에서 이런 풍경을 보기 진짜 어려운데 여기 오니까 너무 환상적이에요. 합천부 개방은 낙동강의 지류인 회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곳의 모래톱은 그간 녹조 피해도 거의 없어서 깨끗한 은백색을 자랑하는데요. 수문 개방으로 돌아온 낙동강 모래톱엔 특별한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겨울을 날아오는 독수리들 위한 독수리 식당인데요. 너른 모래톱에서 먹이 활동도 하고 잠시 날개를 쉬어가기도 하는 독수리들에게 일주일에 2번 정도 닭고기 같은 먹이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독수리가 한 12월 되면 이제 몽골에서 한반도로 내려와요. 80마리 정도 독수리가 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의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실질적으로 겨울을 날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독수리가 날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11시에 밥을 주면요. 한 10분, 20분 있다가 독수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 여기는 한 80마리 정도가 한 2시간 있으면 직접 내려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독수리 대신 까마귀들이 몰려와 포식 중이네요. 독수리 언제 나오냐? 원래 독수리 아니냐? 진짜 까마귀들밖에 안 보이는데. 다음에는 꼭 와서 독수리를 관찰하고 싶어요. 동강이 만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외가리, 가마우지, 흰땀 금둥어리. 물 먹는다. 약간 펭귄처럼 생겼어. 가마우지 목에다가. 와, 흰색이랑 검은색이 있어. 4대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모래톱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 우리 피조물들이 다 지금 진짜 살 공간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 해천이라는 곳에서 이래 우리 독수리 밥을 갖다 주고 이런 행사를 한다 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저로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부의 수문은 예정보다 빠른 18일 오전 갑자기 닫혀버렸고 어렵게 되찾은 낙동강 본연의 모습은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환경단체들은 호소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모든 강을 이루어! 낙동강을 불리하라! 낙동강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돼서 정말 낙동강의 무생명들이 평화롭게 인간과 공존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생명의 강 낙동강이 온전히 그러기를 희망하며 일배. 낙동강 무생명들의 평화를 희망하며 일배. 오늘 보니까 먹이 사시들이 사실 겨울이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보살펴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태가 좀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사실은 식수원이라서 여러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제 생명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고 이래서 관리가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고라니 발자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류들이 낙동강에 이 모래톱이 드러나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물이 차면은 얘네들 갈 데가 없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이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왜 이 위정자들이 결정을 안 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문이 열리고 물길이 다시 흐르며 돌아온 낙동강 모래톱과 생명들. 기후 위기를 극복할 큰 원동력이 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퍼커셔니스트 김은수입니다. 카혼, 젬베, 콩가나 그 외에 수많은 체명악기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문화예술교육을 타악기로 하고 있는 예술교육자이면서 다양한 타악기들을 음악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이제 쓰고 있는 퍼커셔니스트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영향을 가장 좀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을 하셨는데 음악 공연 같은 것들을 저를 이제 주말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퍼커셔니스트라는 직업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직업군인데요. 드러머와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드러머가 리듬의 중심이고 그런 역할이라면 퍼커셔니스트는 다양한 소리 악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음악을 다채롭게 채색해주는 그런 역할을 앙상블에서 늘 담당을 해요. 관객들이 와서 무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준다거나 혹은 인상을 얘기해 주면서 웃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을 보일 때 저는 내가 의도한 대로 됐구나. 음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진입 장벽 자체가 조금 낮아야 한다. 그래야 음악을 일상 속에서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이라면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어. 다양한 악기도 배우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악기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노래 실력도 어느 정도 좀 는 것 같고 기타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 선생이 편하면 애들이 망친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스트레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잘못 가고 있진 않구나. 진심이구나 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얘들아 선생님 가볼게. 안녕.
안녕. 우리 내일 만나자. 저희 설렁탕 어떠세요? 설렁탕 네. 너무 좋은데요?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죽겠어. 진짜 너무 배고파요. 이제 먹는 메뉴는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데 오늘은 제가 체력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몸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오늘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왜 교체는 뭐 먹을래? 양치. 그겨. 일단은 간이 안 된 걸 처음 먹어봐야 돼. 그리고 간할 준비를 해야지. 단짠하게 시작한 음악이 갑자기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팍 터지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소면을 넣고 밥을 넣고 후추를 넣고 소금을 넣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맛있는 생김치나 겉절이나 아니면은 뚝이랑 한꺼번에 이렇게 푹 떠가지고 왕 먹는 그 순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사실 아이들은 텐션이 높아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 텐션을 저녁 이제 한 8시, 9시까지 유지하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 소울푸드라는 걸 먹으면 되게 추운 겨울날에 밖에 있다가 오들오들 떨다가 갑자기 온탕에 옷을 벗고 이렇게 딱 들어간 그런 느낌?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깨달은 것들을 제 경험으로 안에만 쌓는 게 아니라 책자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앞으로의 계획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계획이고요. 설렁탕이 설렁탕했다. 원주 대표적인 구도심 원동. 사람들이 떠나고 썰렁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달동네엔 재개발이 한창인데요. 기억의 공간을 더듬어 이곳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네가 다 과거형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예전에는 다 여기 이런데 골목에 가서 친구네 집이었고 놀러 갔고 누구누가 나와 하면 다 같이 놀고 골목에 놀다가 엄마가 찾으러 오면 밥 먹으러 가고 아니면은 친구네 집에서 밥 먹고 가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는 골목골목 되게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골목골목마다 고개를 드는 따스한 기억. 지금 철거가 거의 다 진행이 됐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정말 따뜻했어요, 이 동네가.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었고 추억의 장소였을 공간을 프레임에 담아 기억의 한 컷으로 표현하는 청년, 오택 작가를 만나봅니다. 원주 중앙동 미로시장.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변모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의 옛 흔적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한 사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크 좋은데 턱 좀 내려볼게요. 오택 작가의 사진관은 같은 미로시장 상인들에게도 열려 있는데요. 오늘은 옆 찻집 이웃청년이 SNS 홍보용 사진을 찍으러 방문했죠. 해볼게요. 턱 좀만 내릴게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만. 좋아요. 네, 그쪽에서 다시 정면. 눈에 힘주고 하나 더 해야 돼. 배에 힘주고 가득 뺄게요. 배에 힘주고. 확실히 작가는 작가구나. 되게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저도 아무래도 차를 찍고 저도 기록을 블로그 같은데 하는데 약간 같이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색다르다고 많이 느껴요. 오택 작가는 다양한 사진 중 과거를 수집하고 오늘을 기록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2009년 고등학생 때부터 찍어온 원주 구도심의 사진들. 그 옛 기억의 기록들은 11년째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원도심 속 사람과 삶의 기록. 풍물시장 5일장에서 그는 삶의 정겨움을 담아냅니다. 이런 옛 동네, 이런 옛 골목에 대한 되게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만나는 뭐 강아지들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런 것들 만나는 것도 되게 반가웠고 그 동네의 계절이 변해서 눈이 쌓이고 아니면 낙엽이 지고 풀들이 올라오고 그런 데서 많이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가 찍은 사진은 이미 사라졌거나 혹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들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는데요. 흩어지기 쉬운 수많은 마을의 기록들로 기억의 지도를 그려봅니다. 추억을 기록하는 이 청년 작가의 카메라는 오늘도 이 동네의 안녕을 전합니다. 그중 남산지구는 유독 그에게 애틋한 곳인데요. 큰 할아버지가 살던 이 동네는 그의 유년 시절 추억이 그득하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남산지구가 있었는데 거기 저희 큰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 전까지는 제가 그 큰할아버지께 이제 명절이라든지 아버지랑 할아버지 손잡고 가서 인사드렸던 기억들이 났었고 그 동네들이 저한테 되게 정감이 많이 갔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동네에서 살던 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동네들을 아버지 손을 잡고 아니면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런 동네들의 골목골목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동네가 철거되기 전인 재작년 아버지와 함께 남산지구를 찾았는데요. 큰 할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옛 추억을 회상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동네를 프레임에 담을 때면 그의 어린 시절 추억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들 다른 건 다 웬만하면 가져가시는데 현관등을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등이 딱 저를 보면서 저를 반겨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현관등을 떼다가 전시를 하게 됐고 작년 10월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진전도 열었습니다. 빛을 잃은 재개발 구역에 집 현관을 비추던 등을 전시했는데요. 철거 전 주민들이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반겨줬을 현관등. 비록 지금은 빛을 잃었지만 누군가의 일상을 밝게 비춰주던 시절도 있었을 테죠. 나름대로 되게 좋아해 주셨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이 등이라는 오브제가 저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빛을 잃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도 우리 현관에서 늘 반겨주네 하는 이런 느낌도 있었고. 요즘은 마지막 기록을 남기러 다박골을 담고 있는 오택 작가. 사라져버린 것들의 흔적을 살피다 보면 잊혀진 과거와 현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추억이 쌓인 아련한 공간. 그 골목을 걷다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착각마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평생이 될 수도 있는
반짝이는 순간을 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된 건축을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이 남긴 흔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작은 기록이 모여 삶을 이룹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공간에 대한 향수?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제가 좋아하던 자리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계신 어르신들의 자리가 이제 매년 사람들이 떠나가고 누군가는 기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왜 이걸 찍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남을 텐데 저는 이런 소소한 것들을 찍고 기록해서 나 말고 내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을이 있었어, 이런 동네가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하고 좀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록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주 구도심 골목. 그곳에서 사라져가는 기억의 파편은 어느 청년 작가의 시선 속에서 빛나는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사라져버릴 오랜 원주 원도심 동네를 마지막 인사로 배웅하며 오늘도 그는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아냅니다. 예부터 전해져온 우리 전통 과자. 한과는 복과 덕을 상징하며 명절, 혼례, 제사 등의 필수 음식이 됐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먹거리, 한과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조청과 쌀엿 제조법을 전수받아 전통 과자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김순옥 명인입니다. 거북이를 닮은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구산마을. 이곳에서 500년의 세월이 담긴 전통의 맛을 지키고 있는 김순옥 명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어제 쌀을 불려서 호두밥을 쪄서 식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식혜를 하는 시간이 12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걸리면 조청이 돼. 전통 과자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는 조청입니다. 고두밥을 짓는 것이 조청 만들기의 시작인데요. 고두밥은 물은 넣지 않고 불린 쌀로만 고슬고슬하게 쪄냅니다. 고두밥에 쌀물과 엿기름을 넣고 버무린 다음 12시간을 삭히게 됩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이 물을 연물이라고 하는데요. 건더기를 걸러낸 연물을 졸이기만 하면 조청이 완성됩니다. 조청은 식혜와 엿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곡식에서 단맛을 뽑아낼 줄 알았던 지혜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전해진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쌀이냐가 조청 양이 많이 나오고 작게 나오고 맛이 좋고 안 좋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를 싹을 틔운 거, 엿기름, 그 다음에 물. 그 삼박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조청이 안 돼. 삼박자가 서로 잘 맞아야 돼, 배합이. 조청은 식혜의 수증기를 증발시켜 만듭니다. 물을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증발시키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을 적게 넣어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집을 오니까 마을이 도시 집성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제사상에 조청이 올라가고 엿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명절이면 어머니가, 겨울이면 항상 이걸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따라서 한 거지. 친정에서는 친정에서 종가라서 했고, 시집 오니까 어머니가 함께 어머니가 따라서 했고, 지금 현재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딸도 해. 조청은 시간과 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세 망치기 쉬운데요.
전통을 지키려는 정성과 인내가 조청의 맛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청은 소박하면서도 특별한 먹거리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이게 힘들다. 왜 이걸 해야 돼? 그만 안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나는 이 조청을 너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고 시절에 입병이 났어. 그래서 아침에 속쓰림에 미쳤는데 이거를 먹어봤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아 좋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래 좋은 제품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 됐을 때 그 성과물이 보면은 너무 행복해. 아마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 고된 작업을 마치고 명인이 향한 곳은 주방입니다.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차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남도 산간지방에서 전해오는 새해 음식입니다. 바닷가는 해산물, 서울 경기는 소고기, 사골물. 그 시골 산중에서는 옛날에 고기 한 근 살려고 하면 돈이 힘들어. 근데 집안에 닭을 키워. 그래서 닭장으로 했는데 이 떡국은 다른 닭떡국하고 좀 틀리게 닭뼈가 하나도 없어. 살만 있어. 우리 집안의 내림 음식.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더해진 한 그릇 닭장 떡국 완성입니다. 애썼어. 조청산이라고 오늘 잡수. 기대와 함께 한 숟갈 크게 뜨는데요. 만나지? 맛있네. 응. 여름 해놨을게. 또 쌀 가지러 오래. 영광서. 근데 떡국 잡수고 가서 쌀도 2톤 싣고 오고 오후에 나는 육아 좀 하고 있을게. 종갓집의 맏딸이자 맏며느리로 살아오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남도의 맛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란 것을 알았죠. 사람들이 전통 음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현대에 맞춰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우리 것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지키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가 했던 막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걸 간편화하게 레시피 작업을 해서 특허까지 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편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거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거. 그거를 연구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지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을 갖고 곧바로 조청 입히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찹쌀을 발효시켜 만든 떡을 말려 튀긴 찹쌀 바탕은 조청을 꼼꼼하게 묻힌 다음 맵쌀 튀밥을 입혀주는데요. 바삭하게 부서져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한국의 대표 간식 한과가 완성됩니다. 하나의 한과가 만들어지기까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된 작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전통의 맛을 지키겠다는 자부심 때문이겠죠. 맛을 지킨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해야 그 맛이 나기 때문이죠. 500년을 이어온 전통의 맛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기에 오늘도 손을 멈출 수 없다는 김순옥 명인. 올해도 명인의 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죠? 지역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창업 초창기부터 많이 했어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청년 사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축제가 됐든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 됐든 그렇게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천하의 무적일세.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청주시 운천동에 3명의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매거진 1호 때 담지 못했던 분들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저기 괜찮을까요?
직지마을 혹은 운리단길이라 불리는 이곳은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 만든 개성 가득한 상가들이 자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빠져서 이곳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창업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침체돼가는 동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세 분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그 동네 축제 또 마을 투어 기획하느냐고 좀 답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투어요? 네. 마을 투어가 뭐예요? 저희 운천동에 있는 뭐 공예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것들 저희가 프로그램화해서 뭔가 이 동네 여행하고 또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거든요. 동네 축제와 마을 잡지를 만들고 새롭고 즐거운 일을 함께 기획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운천동 청년 기획가. 지역을 기록하고 찾아오게 만들어서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요. 일단 운천동은 그 로컬이라는 게 살아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목마다 생각지 못한 아이템들과 콘텐츠들이 이제 살아 숨쉬고 있고 일단 걷기도 좋아요. 가을 되면은 단풍잎도 엄청 많이 지고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힐링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전히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집을 개조해 감성 가득한 이 카페는 최대환 씨가 운영하는데요. 저희 본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 운영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청주에 있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과의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들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방들이 2개가 있는데 가죽 작업실이랑 이제 소잉 작업실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작가님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커피를 이용하실 분들은 커피를 이용하시고 또 수강생분들은 저기서 클래스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한 이곳은 사진과 글로 지역을 기록하는 이옥수 씨가 일하는 곳인데요. 저는 지역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 창작자들과 함께 출판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 역사자원 등을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정말 청주에 많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운천동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셨을까요? 사실 요즘에 이런 동네를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다들 대형 상가라던가 아파트촌들이 많은데 운천동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동네들이 너무 좋고 제가 실제로 여행을 가더라도 동네 여행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콘텐츠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돌아 나오면 등장하는 이곳은 최대환 씨가 대표로 있는 유기묘들의 천국이자 카페인데요. 와, 고양이들의 천국 맞네요.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이 최대환 씨와 편안하게 노는 모습이 무척이나 여유로워 보입니다. 유기동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갈 곳 없는 길고양이들을 이제 구조해 주신 분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보호하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제 입양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센터 겸 이제 카페인 거죠. 네.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갈증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고민들에 있어서 한 4년 동안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축제를 계속 열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해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 지금은 정말 많이 좋은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었죠. 네. 이렇게 각자의 꿈을 갖고 운천동으로 모인 청년들. 자신의 사업장도 운영하고 모임까지 하느라 바쁜데요. 오늘은 또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나요? 정기적으로 동네에 대한 정보도 얻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 운천동 청년 상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에는 어떤 일들을 벌일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 근데 청주 딸기가 생각보다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청주물레랑 비슷한 것 같아. 청주 사람만 모르는 유명함. 조금만 나가면 하우스 엄청 많거든요. 딸기 하우스. 그 중에서 청년분이 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를 섭외를 어떻게든 하고 센터를 다시 이제 또 부탁을 드려서 같이 가야지.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각자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각자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전하는 청년들. 상생만이 사라져가는 동네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회의 하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카페와 공방들과 함께 딸기를 중심으로 한 축제 콘텐츠를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딸기 축제라던가 딸기 행사 같은 거는 대형 호텔이라던가 농장, 하우스 이런 데서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즘에 마을 호텔이라는 말 많이 하듯이 우리가 이 동네 전체에서 카페라던가 음식점, 공방 등에서 청주 이제 또 딸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일단 운천동 내에서 제가 몰랐던 다른 가게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이 모임을 하면서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아도 그 단톡방 내에서의 활동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아, 이런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기획도 하고 활동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돈이 되나요? 청년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새로운 콘텐츠들을 생산하려면 되게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야 청년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도 실패가 없고 그렇게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운천동이 정말 좋은 청년들을 위한 혹은 청주 시민들을 위한 동네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저희 센터의 목표입니다. 네. 청년 상인들의 의기투합으로 마을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운천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뤄냈을 때는 더 이상 이런 것들 누군가 질문을 한다거나 궁금해하지 않을 그런 동네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를 지키고 특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